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악의적 점유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불상 침탈 시기를 왜구가 서산을 약탈했던 1378년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선불교의 불씨를 일으킨 경허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걸림이 없는 무외도인이 아닌 대선사 경허 스님의 정신과 수행을 조명했습니다. 태고종이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함께했던 스님들의 발자취와 수행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흑백의 사진을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이 다시 피길 기원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성보와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색감으로 화폭을 넓혀가고 있는 정향자 작가의 사경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BTN에서 쉼의 기술 7가지 명상을 시연했던 티베트 불교 스승 자길룽 림포체가 3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곧 평온한 마음이라며 행복 명상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악의적 점유 사실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부석사 불상 침탈 시기에 대해 왜구가 서산 지역을 약탈했던 1378년 9월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1330년 지역 신도 32명의 시주로 서산 부석사에 봉안했던 금동관음 보살자상. 일본으로 반출됐지만 2012년 절도범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돼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원소유주인 서산 부석사는 왜구가 약탈한 불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항소와 함께 불상이 있었던 일본 사찰도 일본 민법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심화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석사 불상에 대한 왜구의 악의적 침탈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시효 취득을 시작하니까 정부가 그러면 이 취득 과정이 악의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여부를 좀 더 소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세미나에서 부석사 불상 침탈 시기에 대한 고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고려 말 서산 지역에서만 5차례 이상 왜구의 침탈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서산 관하와 근처에 위치한 풍전역까지 습격당했던 1378년을 약탈 시기로 추정했습니다. 서산을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든 부석사도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에 1378년에 같이 피해를 본 거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도 역사학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왜구의 침탈이 가장 극심했던 1378년을 부석사 불상의 침탈 시기로 추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떠나게 되면 사찰도 같이 이제 폐사라고 할까, 승려들도 이제 같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78년도가 가장 그런 점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불교계와 포럼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법 점유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제시되면서 향후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78년 9월에 특정해서 약탈을 했고 그 결과물로 서산의 서쪽 용리에 위치한 풍전역이 유망됐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부석사 관세음보살상의 약탈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일본 사찰 측은 정당하게 소유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오는 26일 재판을 앞두고 아직까지 정당한 취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조기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564번째 정기 수요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지난 5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을 비롯한 약 40명가량의 사부대중이 일본군 성노예제 희생자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전쟁으로 인권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회복과 경제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무능으로 희생된 국민 인권도 소중하다며 인권 유린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할머니들의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 중흥조로 꺼져가는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일으킨 경허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걸림없는 무해도인이 아닌 대선사 경허 스님의 정신과 수행을 조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전자불점 문화 콘텐츠 연구소와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어제 경허 스님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경허, 받을 것도 전할 것도 없는 외로운 시대의 선사라는 주제로 경허 스님의 수행과 수행자로서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님은 문장과 문필에 능통하셨고 역행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스님의 역설과 역행은 참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음대로 일처설 구사했으니 깨우침을 위한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경허 스님을 역행적 도인으로 잘못 알려진 모습에서 스님의 진술을 제대로 밝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해행으로 부각된 경허 스님의 파격적인 모습 대신 한국 근대선의 중흥조로 수행에 대한 스님의 고민과 사상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경허는 문자에 구속하지 않고 자신의 생사 문제를 직접 해결할 방법으로서 가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경허는 생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국 화두창고로 승화시켰습니다. 세미나는 스님이 가나선 수행에 몰입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선시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경허 스님의 수행과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경허 선사는 핍박으로 인한 속박으로 기본적인 수행조차 담보받지 못하며 근근히 지켜온 불교를 일으키려 하였다. 그는 기본 지침과 공동의 발언 등 기초적인 수행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다. 다시 말해 경허 선사가 사라져가는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불교 기본의 수행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는 곧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학술원 경환 스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세미나는 HK 인문학센터 연구교수 문광 스님과 원광대 오영섭 교수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으며 논평과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천태종 종의회가 올해 추경 예산으로 252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지난 6일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9차 임시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 252억 9천여만 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종의회는 지난 5일 개회 후 총무, 법제,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 기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검토 심의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교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종의회는 제17대 후반기 의장에 서울 성룡사 주지 세운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종의회는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20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2023년도 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 등의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함께 해왔던 스님들의 발자취와 수행 정진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1960년 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당시 스님들의 모습과 영산제 중 식당 작법을 하고 있는 흑백의 사진들을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이 다시 피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이 탄생하기 이전인 1960년 불교 조계종이 정기 중앙종회를 개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남겼습니다. 1975년 종권 수호대회에서 청년 인공스님이 결연한 모습으로 소지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964년 영산대제 설행 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식당 작법의 모습도 보입니다. 태고종이 어제 전통문화전승관에서 한국불교 역사문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희망을 꽃피우는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진전은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무원과 신촌 봉원사 등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0여 점의 사진을 선정 발굴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부국 안민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각 시대의 의미를 담은 사진들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는 법석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보살행을 되새겨보며 한국 불교 역사의 물줄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진전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희망을 꽃피우며 스토리텔링으로 사진을 재구성한 이번 사진전은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함께하며 수행정진했던 스님들의 발자취를 담아냈습니다. 대중과 동고동락하는 나라의 중대사의 기도와 정진 그리고 수행으로 함께해온 우리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우리 문화와 전통의 중심엔 불교가 있다며 사진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동체에 스며들어 중생의 삶을 안락으로 이끌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보살행들이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 우리 서로 우리 공동체 사이로 좀 스며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스님들의 수행과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은 한국불교 역사 문화 사진전은 오는 8일까지 열립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수집한 성보와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통 사경을 넘어 다양한 색감의 회화 작품으로 화폭을 넓혀가고 있는 정향자 작가의 사경 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16세기 조선 궁에서 열린 불교 행사를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 공중숭불도입니다. 전가간 금동불상과 곳곳에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도 확인되면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중 불교 행사를 그린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조선 중기에 아무래도 왕실에서 발언된 그런 불교 행사가 대규모의 불교 행사가 그림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굉장히 이채로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예술작품들을 볼 수 있는 지역순회 특별전이 지난 5일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보 일광삼전상을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 31점과 이상좌 불화첩 등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6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유족들이 국가에 기증한 작품들의 첫 지역나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건희 기증품들의 첫 지역 나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국보나 보물을 비롯해서 총 170건의 작품들이 소개가 되니까 전시 기간 중에 꼭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면 자유로이 몸을 바꿔 나타난다는 관세음 보살. 법화경 보문품 내용을 토대로 그린 영암 도갑사 32 관음 응신도를 금과 석채를 사용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통 사경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난원 정향자 작가가 지난 4일 광주 관선제 갤러리에서 9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다양한 색감으로 전통 사경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재를 썼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더 갈수록 석이 선명해지고 더 좋은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그 광이 있고 그리고 금과 은을 같이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격조가 높습니다. 그냥 물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건희 컬렉션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은 내년 1월 29일까지 광주국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9회 난원 부용당 사경전은 오는 10일까지 관선제 갤러리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천 은하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도 시민과 함께하는 은빛 문화제 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은빛 문화제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오후 2시 청통 풍물단 길놀이를 시작으로 선화여고 관악합주당 공연이 이어지며 경상북도 영천시 청소년들의 노래 댄스 경연대회, 은가은, 양지원, 분리수거 밴드, 별사랑의 개막 공연이 열립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은혜사 창건 1213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이 봉행되며 이찬원, 조관우, 김중현, 남상일, 설하윤, 완이화 등이 출연하는 은빛 음악회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전통 한지 등 전시, 붓다 아트마켓, 지역 농특산물 마켓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은빛 문화제는 주간 방송사인 BTN 불교TV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천년고찰의 신비로움을 고이 간직한 경상북도 김천 청암사에서 조선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 복위식이 성대하게 재현됐습니다. 청암사는 지난 2일 보광전 앞마당에서 인현왕후 복위식 재현과 인현왕후 애니메이션 상영,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5회째인 인현왕후 복위식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 주지 상덕스님, 김충섭 김천시장, 민권기 영흥민씨 대종회 부회장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상덕스님은 폐위된 후 청암사에서 머물렀다가 복위된 인현왕후와의 인연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고품격 관광 프로그램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인현왕후 복위식을 재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BTN 불교TV를 직접 방문해 쉼의 기술 7가지 명상을 시연했던 티베트 불교 스승 자길룽 림포체가 약 3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곧 평온한 마음이라며 행복을 찾는 명상법을 소개했는데요.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옴 소리를 따라 마음을 모으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명상으로 번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지난 4일 명상수행단체 행복수업 협동조합이 티베트 불교 스승 자길룽 림포체를 초청해 한국 불자들에게 명상법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약 3년 만에 열린 국내 강연. 100여 명의 대중이 탄어기념 불교박물관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림포체는 오늘날 다양한 갈등으로 평온을 파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갈등 대신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ay be in another world or oneself is in totally some other planets or other galaxies, so that we not much to do it. But even if we are that far each other, still actually sharing kind of very much the space of universe. 림포체는 행복이란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평온을 유지한다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미래를 고민하며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명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내면의 평온과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고통을 잇는 진통제로 명상을 이용하지 말고 일상에서 행하며 행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ing our world and then looking inside is very important. According to really found the happiness or serenity, we have to must looking inwardly.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명상수행법을 배운 사부대중은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일상에서 제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명징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한 자길룽 림포체. 이날 강연은 일상의 평온, 즉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충청남도의 1500년 백제고찰 부여 대조사가 지난 2일 관음조 미륵부처를 만나다를 주제로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2022 미륵대제와 선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일부 미륵대제에서 대조사 주지 현중스님은 미륵부처님은 희망과 평온, 행복을 가져다 준다며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도 대조사가 지역민과 함께 전통 문화를 찾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악가수 신인아의 사회로 열린 2부 선사음악회는 가수 박서진, 서주경의 공연과 풍악회 놀이 한마당, 박덕상 극동대학교 예술단원의 사물 판타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 경상북도 구미 정멸보궁 도리사가 신라불교 전래 1605주년을 기념해 제6회 향문화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도리사는 지난 3일 전통향의 가치를 복원하고 향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수양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훈, 아도화상 헌향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 주지 묘인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아도화상의 전법 정신을 기렸습니다. 묘인스님은 향문화 대제전을 통해 전통불교 향례의식을 보증하고 복원하며 정례화해 문화적 가치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부산 기장 해광사가 사단법인 풍경소리에 지하철 노후 포교 게시판 교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해광사는 지난 2일 경내 법당에서 주지 태공스님과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지하철 노후 포교 게시판 교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태공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포교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1999년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 지하철과 철도 역사 등의 포교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